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6월 1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수 우파의 침체가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선전은 했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기지는 못한 선거였기 때문에 다음 총선 때까지 상당한 침체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제를 받지 못하고 견제 안 받는 이재명 정권이 폭주를 할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마저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여론이 상당히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다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두 가지 발표된 여론조사가 상당히 우파에게 고무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드는 내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흔들리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하루속히 빨리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와 관련한 그 논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장 대표가 주저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 나가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면 돌파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침체가 됐을 때 나왔던 말들, 어떻게 보면은 전 당원 투표에 붙여서 신임을 얻는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 좀 그 시기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 침체기를 맞기 때문에 이 상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좀 필요해지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만 해도 전당원 투표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민심이 며칠 사이에 급변했기 때문에 제 입장도 조금 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재명에겐 치명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 펜앤마이커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45.1%로 팍 떨어졌습니다. 45.1%. 그리고 이 긍정평가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45.1%라는 이야기고, 부정평가가 51.4%. 데드크로스가 또 일어났죠. 지난주에 폴리뉴스 조사에 이어서 다시 데드크로스, 이재명의 이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서는, 자, 45.1%가 긍정평가고 51.4%가 부정평가니까 6.3%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거꾸로 이재명은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는 상황인데, 특히 이 조사에서, 펜앤마이크 조사에서 이재명의 지지율, 서울 지지율이 38.8%. 자, 30%대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38.8%, 30% 서울에서 내려앉았고, 전국적으로는 40%대로 내려앉았는데,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조만간 이재명의 전체 지지율이 3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용 특검을 발의를 하도록 하고, 그 전에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시켜서 국정조사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이런 데 대한 역풍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번 선거 끝나고 기자회견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황당한 대답을 했던 그 부분도 아마 기억이 났을 겁니다. 본인이 구두 개입을 해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눌렀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말 어이없는 그런 말을 했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역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판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 지지율 폭락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서울 잠실에서 여전히 지난 주말에도 한 10,000명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그 집회가 열리고 있는 그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는 집회, 투표용지 부족이나 이런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페렌마이크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이재명의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1.2%.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재명의 책임이다. 이게 61.2%. 책임이 없다. 37%. 자, 이재명 지지율이 45.1%가 나왔는데 책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37%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재명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한 10%, 8%쯤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무려 93.7%가 책임이 있다.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18%는 이재명이 책임이 있다. 아니, 이재명이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뭐냐 하면은 어떤 전체적인 총체적 책임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지금 사실상 선관위를 움직인 사람이 실권을 가진 사람은 사퇴한 노태악이 아닙니다. 바로 위철한이죠. 위철한. 선거관리위원 9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상건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비상건이라서 출근도 안 합니다. 제대로 안 합니다. 상건 선거관리위원이 핵심인데 그 위철한이 바로 이재명이 임명을 했죠. 이재명이 자기 사법고시 연수원 동기인 위철한, 그리고 이 위철한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도 있었고 이재명 지지 선언도 했고 반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 사실상 당직을 맡았던 이재명 체제에서, 대표 체제에서 그 인물을 선거 관리를 하는 핵심 자리에, 실권자에 올려놨고 그 사람이 진두지휘한 이 6.3 지방선거가 엉망으로 망쳐버렸으니까는 위철한의 책임은 곧 이재명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 투입을 했으니까는 말도 안 되는 임명을 한 것이죠. 민주당 당직자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꽂아 넣은 것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그런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선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노태악 선관위원장 비상임이죠. 그 사퇴하고 책임적으로 사퇴를 하자마자 그 자리를 메꾼 사람이 위철한입니다. 지금 중앙선대위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사람을 계속 그 사태를 수습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자체 조사를 한다니까는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에게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 61.2%가 나온 것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넷마이크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쇼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6.8%, 민주당 지지가 35.9%, 무려 10.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섰죠.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54.5%, 민주당 28.4%. 자, 2배 가까이 국민의힘이 앞서는. 자,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당 지지율에서도 대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조사도 많았죠. 물론 지금 그건 ARS 조사고 전화 면접 조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ARS 조사가 오히려 민심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46.8, 민주당 지지율 35.9, 10.9%포인트가 차이 나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페넷마이크에서만 놓은 것이 아니고 페넷마이크는 우파 성향이니까 좀 의심을 하실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데드크로스 정당 이재명 지지율이 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떨어졌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일어났다. 그때는 폴리뉴스가 조사한 겁니다. 폴리뉴스에서도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 폴리뉴스도 약간 좌파 성향이죠. 자, 그래서 좌파 성향, 우파 성향 가리지 않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대폭락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압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화 면접원 조사, MBS 조사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막 9%, 7%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또 하나 발표된 것이 바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는 ARS 조사인데 상당히 좌파의 우호적인 결과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자,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조차 지금 말씀드린 페넷마이크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한 건데 이재명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1.5. 그런데 이게 지난주보다 3.7%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가 44.2. 지난주보다 3.2%포인트가 상승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데드크로스는 아직 리얼미터 워낙 좌파에 유리한 그 결과를 내놓는 기관이죠. 여기서는 51.5 대 44.2 이재명의 긍정 부정이 그래서 차이가 약간 있지만은 여기도 굉장히 좁혀지고 있죠. 6%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네요. 이것이 나중에 그 다음 조사쯤 되면은 또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44.3%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들어서 최고치를 나타냈다. 43.3. 민주당은 38. 자, 그래서 여기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한 게 10개월 만이고 여기도 국민의힘이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이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을 제쳐버리는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또 좌파가 분열이 되는 정청래를 축출하기 위한 친명계의 시도가 있고 정청래는 이재명 탄핵까지 사실상 언급을 하는 정권은 짧다. 이것은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탄핵 추진하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좌파에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면은 우파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의 폭주, 이재명 정권의 독선을 견제를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투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실 투표 사태가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그런 그 지도부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게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친한계 그리고 비당권파에서는 장동혁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이 44.3%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좌파 성향의 결과를 많이 내놓는 리얼미터 기준으로 43.3%를 해서 현 이재명 정권 들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날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고 바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장동혁 물러가라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양형자 민주당에 있다가 그 이준석하고 같이 정치하다가 넘어온 그리고 이번에 그 경기도 출마해서 떨어진 양형자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니까는 최고의 성적을 받았던 날이죠. 국민의힘이 최고의 성적을 받았던 날입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온 그날 바로 양형자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총사퇴를 또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양형자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 자기가 포함된 지도부를 좀비 지도부. 그래서 지도부 총사퇴하자. 지난번에 우재준 그 친한계 우재준에 이어서 또 양형자까지 총사퇴하자고 나왔죠. 자, 그리고 지도부 총사퇴가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다. 이렇게 양형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심, 바로 양형자가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최고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심을 뭘 가지고 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냥 본인들이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려서 뭐 한동훈을 뭐 옹립하기 위한 그 시도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그 안에서 당의 그 당권을 또 가져가 보자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후임 지도부가 뭐 다음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향자가. 이게 바로 우재준 친한계 그 국민 추천자 받아서 대구에서 편하게 당선돼서 한동훈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우재준이 한 말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빨리 비켜주자. 자, 누구에게 길을 비켜주자는 겁니까? 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자는 겁니까? 한동훈을 의식해서 하는 말들이죠. 자, 그런데 일단 이런다고 해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명직 빼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해야지 이 지도부가 무너집니다. 당헌 당규상. 그런데 지금 5명, 최고위원 5명은 신동욱, 그러니까 김민수, 신동욱, 김재원, 그리고 양향자, 우재준이죠. 자, 친한계 우재준이 먼저 총대를 메고 사퇴하자 뭐 그렇게 하니까는 양향자가 또 민주당 출신 양향자가 부안회동에서 그러자 했지만은 이 3명 김민수, 신동욱, 김재원 이 3명이 버티고 있으면은 이 중에서 둘만 버티고 있어도 장동혁 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오늘 국민의힘 지지율 최고치를 찍은 날인데 장동혁 대표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던 말들도 쏟아냈습니다. 양향자가 좀비 지도부 뭐 이런 말까지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양향자 면전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정당을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양향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필 오늘 최고치를 찍은 날, 지지율 최고치를 찍은 날 양향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제발 이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특검 하나라도 우리가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잠시 실망감을 좀 뒤로 하고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특검이라도 하나 관철시키는 것이다. 지금 그렇죠. 지금 잠실에서 2030이 그 열화 같은 어떤 분노도 있고 그 요구도 있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자, 그런 부분을 하나 시작하는 것이 바로 특검 도입입니다. 이재명은 이것을 뭉개려고 위철한 자기 친구 위철한을 그대로 선관위 그 실권자로 두고 특검을 하지 않고 합수본을 만들어서 바로 이 허지부지 유야무야 시키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특검 하나라도 야당이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 거취에 대해서 되도록 언급을 자제하고 싶다만 사실 내 거취는 당 대표 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계속 비당권파에서 장동혁 그 흔들기로 막 했죠. 친한계에서 밖에 나가 있는 제명된 한동훈 대리인처럼 하면서 계속 지도부를 흔들어 왔습니다.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선거 전에 그랬고 선거 후에 그나마 선전을 했고 이렇게 지지율이 최고치에 이르는 날 그걸 또 흔들기를 하는. 그렇다면 도대체 목적이 뭐냐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장동혁 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 총사퇴 요구에 대해서 총사퇴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를 갖고 싸울지 눈에 그려지지 않느냐. 그냥 당권에만 그 욕심이 있어서 개파 재건, 보수 재건이 아니고 개파 재건을 외치는 한동훈 쪽을 겨냥을 한 발언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다 보이는 상황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지도부가 그 지지율 최고치를 찍은 그 지도부에게 그 지도부 안에서 총사퇴하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오늘 뭐 지지율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양향자 그 최고위원이 아마 오늘 가서 이런 작심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주말 동안 벼르고 있다가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지지율 최고치를 찍은 날 그 말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뭐 한동훈하고 무슨 뭐 미래학이라도 맺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점도 잘못됐고 발언 내용도 잘못된 그에 나왔는데 장동혁 그 대표가 모처럼 이렇게 폭발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이 지지율이 좀 오차범위 안에 있고 뭐 민주당하고 이재명 지지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저도 전당원 투표에 한번 붙여보는 그리고 또 서종욱의 법대로 해서 그런 대안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다시 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장동혁 대표가 출마를 하되 그 임기를 장동혁 대표의 자녀 임기인 내년 8월까지가 아니고 차라리 2년짜리 해서 다시 한번 대표 경선을 해서 정면 돌파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이기면은 이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도 질 수 있다는 대안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대안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는 상황에서 계속 그 흔들기를 하는 그 비당권파, 특히 친한계 한동훈 쪽의 의도를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알려서 여론을 조성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됐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은 민심이죠. 그 민심에 다시 호소를 하는 그 방법이 우선 1차적인 방법이고 정 안 되면은 나중에 특단에 또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장동혁 대표가 오늘 그 한 말처럼 그 당내에서 무슨 뭐 좀비 표현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우선 특검 하나라도 좀 마무리하게 되면은 아주 안정적인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돌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